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수열의 극한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뭐 극한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그 정의를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약간 실수를 한 게 있어서 복습할 겸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b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거인 거를 좀 엄밀하게 그 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를 해봤었는데, 우선은 극한 값이 0인 거는 어렵지 않게 다들 보이실 수 있겠죠. 이거는 분자 분모에 이거 뭐 밑에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에 이런 것들을 곱해주면은 얘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극한이 정말로 0이 된다는 것을 보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숫자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떤 숫자냐면 이 특정한 시점 대문자 n 이후로는 어차피 얘 양수니까 그냥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거를 보이면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극한을 증명할 때 늘 해야 되는 거는 이런 n이라는 특정한 숫자, 어떤 특정한 시점이 존재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수열이 정말로 원하는 극한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선은 직접적으로 얘를 이 뒤에 있는 것만 잘 조작을 하면은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를 뭐 진짜로 풀 수가 있겠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이거 뭐 제곱하고 막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뭐 2n 더하기 1 더하기 2 루트 n제곱 더하기 n분의 얘랑 똑같은 게 뭐 제곱을 하면은 뭐 이렇게 돼서 막 더 계산을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 n이라는 숫자를 찾을 때 최대한 좋은 숫자, 제일 작은 숫자 같은 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특정한 시점 이후면은 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얘를 이걸로 바꿔주면은 계산이 훨씬 더 져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그 시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뭐 이런 거를 직접 계산하는 거는 좀 힘드니까 좀 더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쨌든 특정한 시점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4n이 엡실론 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n이 뭐 엡실론 4 엡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면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연습장에 쓰는 내용이고, 이제 정말로 쓸 때는 어떤 엡실론이 하나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특정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4 엡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어떤 게 성립할 거냐면, 얘랑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4n분의 1이 엡실론 제곱보다 작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얘기는 2루트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이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얘가 원래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얘를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로 부등식을 여기서 써주는 거죠. 요 부등식을.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니까 결국 원하는 거를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숫자 n, 대문자 n이라는 거를 찾기만 하면 됐었는데, 걔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부등식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여기다가 부등식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뭐 여기 정말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를 막 풀려고 노력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막 얘를 잘 정리해서 n이 뭐 엡실론에 관한 어떤 식보다 크다라는 거를 찾아도 되기는 하지만 딱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시간을 쏟고 더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로 원하는 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마음속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이기가 힘들다면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보이기가 조금 힘들면 요거 대신에 이 원하는 거를 바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얘가 어떤 중간 단계로 뭔가를 하나 부등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은 걸 보이면 된다. 이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건 이제 부등식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야겠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중간 단계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루트 n분의 1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그게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이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뭘 하나 끼워 넣는 단계를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이제 오늘 또 몇 가지 이게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질들을 증명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또 이거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면은 유일하다.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극한이 존재하면은 당연히 유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또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일하다는 거를 보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귀류법을 이용해서 좀 많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 모순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뭐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한 가지 더 당연히 짚고 가야 되는 내용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한다면은 모순이 생기니까 하나만 존재한다. 존재한다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면이니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극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한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요. 얘가 L이라는 값으로도 수렴을 하고 어떤 L'이라고 하는 값으로도 수렴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라고 했으니까 L이랑 L'이랑은 당연히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서로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L로도 수렴하고 L'이라는 값으로도 수렴을 하니까 L로 수렴한다는 거를 정의를 이용한다면은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을 누군가 하나 얘기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시점 n이 존재해서 근데 어떤 n이냐면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과 l과의 차이가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이 시점이 존재해요.
이거를 어떻게 찾았냐면 AN이라는 수열이 L로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 그러면은 얘가 또 L'이라는 값으로도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또 얘도 뭐 어떤 엡실론을 누군가가 줄 거고, 이제 그 엡실론에 대해서 얘도 어떤 시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시점일 거냐면 얘가 대문자 n보다 크면 an과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시점 n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시점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겠죠. 운이 좋으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요 EN이랑 이 대문자 n이랑 두 개의 n이 서로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L이라는 숫자로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뭐 한 100번째 이후로 엡실론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L'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한 1000번째 이후부터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두 개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얘네 두 시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N1, N2로 써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답안을 적는데 이거를 N1, N2로 안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점의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감점을 당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두 개 같다는 시점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은 L과 L'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L이랑 L'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0보다 큰 값이겠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이 차이를 생각할 건데 우선은 마음속으로 얘는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렇죠? 왜냐면 다르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쓸 거냐면 L에서 AN을 빼고 AN을 더해줘요. 여기까지는 등호죠. 그냥 절대값 안에 뭐 숫자 더하고 뺀 거니까. 여기서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면 요거랑 요거를 쪼개서 적어주면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부호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AN 빼기 L 더하기 AN 빼기 L 프라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얘 많이 보던 애들이 나왔죠. 그래서 AN을 더하고 뺀 이유가 왜 얘를 더하고 뺐냐면, 굳이 얘를 이렇게 더하고 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로 수렴한다. 뭐 L이랑 L'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걔를 말로 적은 게 이거니까 어쨌든 수렴한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AN 빼기 L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을 만들어 주려고 요 AN을 더하고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둘 중에 큰 거를 가지고 와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건데, 뭐 위에 있는 거랑 만약 얘는 100번째 이후부터 어떻고 얘는 1000번째 이후부터 어떻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둘 다를 동시에 얘기를 해주려면은 하나는 100번째 이후부터 하나는 1000번째 이후부터면은 이거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더 큰 시점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교집합이니까 작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00번째고 얘가 1000번째면은 얘는 1000번째 이후, 얘는 100번째 이후, 이러면 이제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니까 더 큰 시점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둘 중에 큰 시점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요 큰 시점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저 위에 있는 걸 쓰면 얘가 AN 빼기 L 더하기 AN 빼기 L 프라임보다 작은데, 이제 우리가 요 시점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얘가 E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마디만 더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엡실론은 아무 엡실론이나 다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너가 어떤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주더라도 어떤 숫자 엡실론을 주더라도 얘는 항상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고 얘도 항상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엡실론은 양수 아무거나 골라주면 돼요. 양수 아무거나. 어떤 아니면 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이거는 수열의 극한 정의에 의해서 어떤 엡실론을 가져와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엡실론을 어떻게 골라줄 거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뭐를 가지고 와도 양수이기만 하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져오기만 하면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엡실론을 가지고 올 거냐면 엡실론을 특별히 근데 엡실론을 특별히 엡실론을 얘로 가지고 와요. 우선은 이렇게 고른다고 했는데 정말로 엡실론이 이렇게 고를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엡실론을 뭐 양수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오면 된다라 그랬으니까 내가 고른 요거 2분의 1 L 빼기 L 프라임의 절대값 얘가 양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는 양수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L과 L 프라임이 다르다라 그랬으니까 두 숫자 이거 뺀 거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근데 얘를 왜 이렇게 골랐냐면 왜 이렇게 골랐냐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2분의 1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왔을 텐데 엡실론은 이걸로 고르면은 n이 n보다 크면 L 빼기 L 프라임은 어쨌든 해서 2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엡실론을 내가 뭐로 고를 거냐면 얘로 고른대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되겠죠. 이러면은 모순이죠. 왜냐면은 어떤 숫자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뭐 이게 2분의 1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고르는 게 조금 찝찝하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골라줘도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L L 프라임이 되니까 어떤 자기 자신이 2배 자기 자신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얘 양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골라도 되는데 뭐 그거나 이거나 또 양수는 자기 자신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이끌어내려고 특별히 얘를 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순이 어디서 생겼냐면 결국 지금 보면은 L과 L 프라임의 차이가 0이다라는 거에서 모순이 계속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순이니까 우리가 얘네 둘을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생기니까 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근데 네. 엡실론을 절대값에 L 빼기 L 프라임으로 잡으면은 더 바꾸면 되는구나. 4분의 1 같은 걸로 골라야 되겠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쵸. 네. 이걸로 고르면 2분의 1이 되니까 어쨌든 어떤 숫자가 2분의 1 자기 자신보다 작은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엡실론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르면은 문제가 됩니다. 모순이 생기니까 우리가 처음에 L과 L 프라임이 다르다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죠. 모순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L과 L 프라임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엡실론 이거 하나 골라갖고 모순을 찾는 게 말이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 그랬는데 특정한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해야죠. 왜냐하면 0보다 큰 거면은 다 된다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얘 하나 갖고 고르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사소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모순은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이거랑 아까 여기서 한 얘기랑 똑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얘가 이거면은 A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말이 되나요? 이거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떤 아무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내가 어떤 숫자 a가 있는데 어떤 실수 a가 있는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지 몰라요 아직. 근데 뭐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이 실수 a는 모든 엡실론을 가져왔을 때 이 절대값 a가 그 엡실론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걔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잘 받아들여지나요? 뭐 맞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증명도 할 텐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어떤 양수, 그죠? 얘 양수죠, 양수. 또 어떤 양수를 가지고 와도 그 양수는 모든 엡실론보다 어떤 양수를 가지고 와도 걔보다 다 작대요. 그러면 걔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뭐 0 이상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얘도 비슷하게 우선 귀류법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a가 0이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절대값 a는 0보다 크겠죠.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항상 0보다 커요.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은 절대값 a는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절대값 a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다 0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절대값 a가 0보다 크니까 내가 이 엡실론을 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내가 뭐 1이든 100이든 뭐든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도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뭘 고를 거냐면 엡실론을 얘로 골라줘요. 고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 a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a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값 a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기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도 방금 한 얘기가 어떤 양수가 어떤 뭐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걔는 항상 0일 수밖에 없었다. 요거를 그냥 좀 뭐 비슷한 건데 똑같은 말을 그냥 다른 말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orem 3.2b에 나와 있는 건데 얘도 여기서 하는 얘기는 또 증가하는 수열이 있는데 걔가 L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은 AN은 항상 L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것도 우선 잠깐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또 뭐 L이라는 걸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증가하면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뭐 어디에선가 A1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증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다 보면 L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AN이 L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증가한대요, AN이. 그러면은 AN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L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이제 얘를 증명을 해보면은 얘도 우리가 귀류법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뭐 당연히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왜 꼭 귀류법을 이용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웬만하면 있겠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우선 귀류법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부정을 해야 돼요. 모든 n에 대해서 AN이 다 L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부정을 해야 되면은 무슨 명제를 보이면 될까요? 모든 n에 대해서 AN이 다 L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부정하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 n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n이 있어서 AN이 L보다 크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이는 거는 이해 다 되시죠, 그렇죠? 이거를 보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또 아는 거는, 네, 우선은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 AN이 있어서 그 시점부터는 AN이 다 n보다 크면은 돼요. 지금 뭐 n 대신에 뭐 m 정도로 써볼게요. 이게 항상 l보다 커요. 그리고 AN이 어쨌든 L로 수렴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해줄 수가 있냐면, 이제 수렴하니까 이제 어떤 모든 엡실론이 뭐 하나 주어져 있을 거고, 엡실론을 누군가 하나 얘기할 거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시점 n이 있어서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에서 L을 뺀 게 엡실론보다 커지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될 텐데, 이 m과 n이라는 이 시점보다 둘 다 큰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큰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n이 만약에 둘보다 큰 거, 왜냐면 우리가 이 둘 다를 다 이용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AM에서 L을 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양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증가하니까 얘보다 커요. 얘만 증가하니까. 왜냐면은 n이 n보다 크니까. 그렇죠? 근데 an 빼기 l은 항상 어떤 이미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엡실론을 또 뭐로 가지고 올 거냐면, 그러니까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얘는 우리가 뭐로 고를 거냐면, 엡실론을 뭐 2배의 그냥 L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얘가 an 빼기 L이 되니까 아까처럼 모순이 되는 거죠. 또 양수인데 양수가 자기 자신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굳이 증명을 하지는 않아도 그럴 것 같은 내용이죠. L로 수렴을 하는데 증가하면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으면은 걔네들은, 그 일반 항들은 전부 다 그 수렴하는 값보다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K 엡실론 뭐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극한 같은 거를 증명을 할 때 아까처럼 부등식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특히 삼각부등식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막 갑자기 이런 거 있었죠. 얘를 an 빼기 l 이걸로 가지고 와서 얘가 뭐 2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뭔가를 얘기할 때, 뭐 수열의 극한을 정의할 때도 뭐가 어떻고 어떠면은 an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냥 엡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의를 엡실론으로 되어 있었지만 얘를 2엡실론으로 바꿔도 극한의 정의가 여전히 성립할까요? 그 2엡실론으로 바꿔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2엡실론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얘를 내가 마음대로 줄일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2엡실론으로 하든 얘를 심지어는 100엡실론 이런 걸로 바꿔도 정의는 여전히 성립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AN과 L과의 차이가 뭐 한 1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거를 뭐 100배만큼 해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뭐 10분의 1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은 엡실론을 100분의 1 정도로 더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가지고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an 빼기 l이 1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럼 엡실론을 얘가 10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 책에서는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도 뭐 얘기했듯이 이게 뭐 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핵심은 그냥 엡실론보다 작아지면은 되는 건 맞는데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의 어떤 상수배, 엡실론의 어떤 상수배 배여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까 엡실론의 상수배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인데 이거 예제를 한번 다시 보면은 예제 3.2에 나와 있는 게 AN이 n분의 1 더하기 플러스 1분의 사인 n일 때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래요. 우선은 뭐 극한값이 0인 거는 당연히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n분의 1 0으로 가고 n 플러스 1분의 사인 n도 당연히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할 텐데 이거를 막 갑자기 통분을 하고 막 복잡하게 일을 키울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각각을 따로따로 봤을 때 0으로 수렴을 하니까. 그렇죠?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을 하니까 더한 것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증명을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각각 0으로 수렴하네 인 거를 이용을 할 거니까 n분의 1이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어떤 엡실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시점이 존재해서 n분의 1과 0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존재할 거고 비슷하게 n 플러스 1분의 사인 n도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여기서도 어떤 엡실론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이 존재해서 요 n 플러스 1분의 사인 n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 n들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얘는 얘랑 같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바로 안 되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끼워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n 플러스 1분의 사인 n이 n보다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얘가 n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은 얘를 직접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보다는 얘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요거를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n이 엡실론분의 1 빼기 1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렇죠?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그 이제 더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둘 다 필요하니까. 왜냐면 이제 각각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얘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위에 거는 요거에 대한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n이 엡실론분의 1 빼기 1보다 크면 얘를 다시 적으면은 얘가 얘랑 똑같은 거고 사실 똑같은 건데 플러스 1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은 거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부등식을 요거를 쓰면은 n 플러스 1분의 사인 n이 n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고 걔가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제 얘도 n 플러스 1분의 사인 n도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을 조합을 해서 둘 다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두 숫자보다 둘 중에 큰 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얘랑 얘 중에 큰 거. 사실 엡실론분의 1이 더 큰 거 알고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큰 거. n이
얘보다 크기만 하면 n분의 1도 엡실론보다 작고 n 플러스 1분의 사인 n도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사인 n은 2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증명이 끝났는지, 얘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지. 약간 찝찝한 게 뭐냐면, 조금 찝찝한 게 남아 있다면 여기가 2엡실론인 게 약간 찝찝해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그냥 엡실론이었으면은 이제 바로 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얘가 아쉽게도 2엡실론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내가 엡실론을 어떤 양수를 아무 양수나 다 가지고 올 거니까 2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얘는 어쨌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엡실론이에요. 작게 만들 수 있는 엡실론이에요. 있는 숫자. 그러니까 2엡실론이라는 것도 내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엡실론이라는 딱 그 숫자에만 너무 꽂혀 있기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우변에 있는 거는 내가 작게 만들 수 있는 숫자면은 다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기분 엡실론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기분 2엡실론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그거보다 작아지게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뭐 기분 아무 별표나 가지고 와도 내가 얘기하는 게 별표보다 작으면 된다. 근데 별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엄청 자유롭죠, 그렇죠? 내가 작게 만들 수 있는 애면 다 되니까. 얘가 2엡실론이면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았지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100엡실론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100엡실론, 1000엡실론, 10,000엡실론 어떤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다 된다. 그래서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2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2엡실론이든 3엡실론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2엡실론 있는 게 너무 찝찝하다. 그러면은 증명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어떤 기분 엡실론에 대해서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 얘기할 때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찾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n분의 1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 엡실론보다 작아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엡실론분의 2면은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뭐 마음속으로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면 되지 뭐 좀 더 과하게, 좀 더 오버해서 2분의 엡실론, 3분의 엡실론, 뭐 100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시점을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굳이 얘를 제일 작은 숫자로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비슷하게 아까처럼 n 플러스 1분의 뭐 사인 n 얘도 얘가 1보다 작은데 얘를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마음속으로 얘니까. 그러면은 n이 뭐 엡실론분의 2 빼기 1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다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2엡실론이 있는 게 너무 찝찝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n분의 1이 저 특정한 숫자 이후로 n이 둘 중에 큰 거, 엡실론분의 2보다 크고 얘 둘 중에 큰 거보다 컸을 때 n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사인 n이 각각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엡실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니까 이제는 뭐 더 찝찝하고 그럴 게 없죠. 왜냐면은 그냥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항이 수렴하는 극한값이랑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나는 처음에 그냥 뭐 이용할 때 그냥 엡실론으로 막 이용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2엡실론으로 치를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가를 2분의 엡실론으로 치르고 있어서 마지막에 조금 깔끔하게 그냥 엡실론으로 끝낼지. 두 개가 뭐 완전히 똑같은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증명이 틀린 거는 전혀 아니니까 그냥 사람마다 뭐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나는 증명을 정말 깔끔하게 엡실론으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2분의 엡실론씩 나눠서 가져가는 거고, 나는 뭐 결론은 어떻든 간에 2엡실론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막 뭐 2분의 엡실론 이런 거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그냥 엡실론보다 작은 거 막 이용해서 나중에 그 대가를 2엡실론으로 치르겠다 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엡실론이 상수배 해주면은 상수배 해줘도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뭐가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엡실론의 뭐 어떤 상수배 엡실론 정도 해주는 거 다 된다라 그랬는데, 갑자기 상수로 뭐 어떤 양수로 고르겠죠. 그렇죠? 음수는 고르면 안 되니까 양수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라 그랬으니까 엡실론 제곱분의 1 이런 거 골라도 돼요. 아무 상수나 고르면 된다라 했는데 얘도 어쨌든 숫자인데,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계속 변하고 있는 애니까. 뭐 말로는 사실 엡실론 제곱분의 1이라고 썼지만, 내가 뭐 기분 엡실론 뭐 엡실론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뭐 작은 숫자를 고르든 큰 숫자를 고르든 바뀌고 있는 숫자니까 상수를 뭐 엡실론 제곱분의 1로 골라서 엡실론 곱하면은 엡실론 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작아지는 숫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배 고를 때는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숫자로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뭐 변하고 있는 숫자 뭐 n이라든가 엡실론에 의존하는 숫자들 말고,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 말고, 의존하는 숫자 말고 그냥 진짜로 뭐 2배, 3배, 4배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숫자, 상수배 정도면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뭐 문자 가지고 와서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시플 3.2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을 뭐 정리한 건데, 얘를 K 엡실론으로. 근데 K는 어떤 고정된 숫자. 그러니까 딱 우리가 뭐 1, 2, 3, 4, 5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정된 숫자이면 되는 거지. 뭐 n이나 엡실론 같이 막 움직이는 애들, 얘는 계속 변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렇죠?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말고 어떤 고정된 상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앞으로 뭐 구구절절 뭐 이게 뭐 K 엡실론 프린시플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엡실론의 고정된 상수배 정도면은 다 허용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인피니트 리밋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발산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발산한다. 왜냐면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뭐 수렴 발산 이런 거 늘 세트로 다니니까, 수렴한다 어떻게 수렴한다에 대한 정의를 했으니까 발산하는 것도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있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도 있는데, 뭐 사실 두 개가 거의 똑같은 거니까, 대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비슷하게 어떤 아무 대문자 m을 가지고 왔을 때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그 대문자 m보다 크면은 돼요. 언제? 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그래서 요 얘긴데, 요것도 증명, 이 극한 이 발산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무한대라는 게 숫자는 아니죠. 왜냐면 이거 근데 뭐 숫자는 아닌데 우리가 늘 숫자처럼 생각은 하고 있죠. 왜냐면은 뭐 극한 같은 거 계산할 때도 뭐 n분의 1이 0이다라고 하는 거, 뭐 그냥 얘 무한대니까 뭐 무한대 분의 1은 0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끔은
숫자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과감하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무한대라고 하는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 정의했던 것처럼 수렴한다 정의했었던 것처럼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 n이 존재해서 어떤 시점이냐면 an과 수렴하는 값과의 차이가 그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말은 안 되는데 뭐 an과 무한대 빼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얘를 풀어서 적어보면 an 빼기 무한대가 엡실론보다 작은 거고 얘는 뭐 무한대 빼기 엡실론이 an이 무한대 더하기 엡실론보다 뭐 작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쪽 부등호는 당연해요. 왜냐면 an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무한대가 진짜 지금은 숫자는 아니지만 당연히 an이 요거보단 작겠죠. 무한대보다 더 커지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하고. 근데 요쪽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an이 무한대 빼기 엡실론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엡실론은 우리가 보통은 되게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작기를 바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무한대에서 엡실론 뺀 거는 여전히 엄청 큰 숫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an이 뭐 어떤 뭐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an이 어떤 뭐 큰 숫자보다 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는 너가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그 숫자보다 크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뜻하는 게 어떤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큰 수를 가지고 와도 내가 생각하는 그 수열의 일반항 an이 그 숫자보다 크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 또 수렴한다라는 거 얘기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때는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l이라는 극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너가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내가 생각하는 두 숫자의 차이가 그 엡실론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했던 거를 좀 버전을 바꿔서 좀 이제 큰 버전으로 바꿔서 내가 a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엄청 커진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이 그러면은 뭐보다 커야 진짜 무한대로 가냐, 뭐 100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냐, 뭐 만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 숫자를 특정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너가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너가 아무리 큰 숫자를 불러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그 an이라는 숫자가 걔보다 커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그냥 쓴 게 given n이 m에 대해서 어떤 n이라는 특정한 시점이 존재해서 얘는 어떤 시점이냐면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이 너가 생각하는 m이라는 숫자보다 커지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까는 엡실론을 썼는데 여기서는 왜 엡실론을 쓰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관례적으로 엡실론은 되게 작은 작은 숫자를 할당할 때 씁니다. 엡실론은. 왜냐면 엡실론은 우리가 오차, 뭐 되게 작은 수 이런 상황에서 주로 쓰는 문자여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기본 엡실론에 대해서 an이 그냥 얘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냐면 기호는 우리가 고르기 나름이니까 뭐 미지수를 x로 쓰든 뭐 c로 쓰든 f로 쓰든 아무 문제 없죠. 함수도 fx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많이 쓰지만 fgh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함수도 뭐 ax 뭐 zx 뭐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죠. 뭐 그렇지만 관례라는 게 좀 있는 거니까 엡실론은 보통 작은 숫자에 많이 할당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은 뭐 당연히 문제는 아니에요. 뭐 수학적으로 틀린 거 전혀 아닌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엡실론은 작은 상황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엡실론은 큰 숫자여야만 하겠죠.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AN이 0.1보다 크다 이런 거 얘기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기는 아직 되게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m이라는 숫자를 문자를 썼는데 엡실론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정해주는 그 숫자. 그래서 뭐 기호로는 AN이 뭐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뭐 극한식으로 뭐 이렇게 쓴다 이런 거는 뭐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발산하는 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또 수렴한다랑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예제를 하나 보면 예제 3.3의 A를 보면 AN이라는 수열이 1, 10, 2, 20, 3, 30, 4, 40 이렇게 되는 애예요. 그랬을 때 얘가 발산하는 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발산하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뭐 부분 수열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거 일부를 잘 살펴보면은 A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홀수 번째에서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짝수 번째에서는 10, 20, 30, 40 이렇게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항도 뭐 어렵지 않게 써볼 수가 있겠죠. AN을 써보면은 짝수 번째일 때는 ON 이렇게 될 거고 홀수 번째에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산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우선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발산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증명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큰 애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작은 애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얘가 좀 더 ON이 얘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작은 애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것도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뭐 비교 판정법 뭐 이런 거에 의하면은 작은 게 무한대로 가면은 얘보다 큰 것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이용을 하자면은 얘를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점을 찾아야 되냐면 저 AN 2분의 n 플러스 1이 n이 n보다 클 때 내가 생각하는 요 일수열의 일반항이 n보다 커지는 시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렴한다 해서 늘 했던 것처럼 얘를 잘 조작을 해보면은 n이 2n-1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숫자 m을 너가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2n-1이라는 이 시점을 생각하면은 2n 플러스 1 얘는 n보다 크구나. 그러면은 이제 발산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AN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두 개의 수열로 쪼개져 있는데 작은 거에 대해서 한쪽만 했는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한 줄만 더 적어주면 되는 거죠. ON이 얘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도 발산하고 뭐 당연하게 ON이 n보다 크다 얘도 발산하니까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발산하는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예제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두 번째 예제는 더 자세히 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는 AN이라는 수열이 1, 2, 1, 3 이렇게 가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잘 보니까 한쪽은 발산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짝수 번째를 생각하면은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발산을 해요. 근데 홀수 번째를 보니까 홀수 번째는 1로 다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내가 숫자를 m이라는 숫자를 아무거나 골랐을 때 걔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2로 정하면은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수열이 충분히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AN이 항상 2보다 커야 되는데 한쪽은 계속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2보다 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거를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3.3b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뭐 ln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보이라는데 우선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은 발산하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m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특정한 시점을 특정한 숫자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떤 숫자냐면 n이 이 대문자 n보다 커졌을 때 ln n이 n보다 커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n을 어떻게 찾을 거냐? 요 n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늘 요 부등식을 잘 조작해서 찾으면 돼요. 근데 뭐 어렵지 않게 얘를 바꿔주면은 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적는 거죠. 뭐 어떤 너가 아무리 큰 숫자 m을 가지고 와도 n이라는 게 이의 m 제곱보다 커지면 ln n이 m보다 커지니까 얘는 발산한다. 따라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발산하는 거나 수렴하는 거나 뭐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발산하는 거나 수렴하는 거나 거의 뭐 생각하는 논리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죠.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특정한 시점 언제부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니까 그 언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내가 생각하는 뭐 엡실론이든 뭐 대문자 m이든 뭐 개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발산한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4, 5, 6, 7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3.4에서 예제 하나만 보고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잘못 썼는데 a의 n제곱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고 1이면 1이고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은 0입니다. 뭐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계속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프 이런 것도 잘 안 그렸어요. 이런 거. 왜냐면은 뭐 특별히 x가 자연수면은 뭐 점으로 찍으면 되는데 x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다 이런 거 되면 이거 뭐 허수가 되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생각하지 않는데 a가 1일 때 1인 거는 뭐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a가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a를 1 플러스 k로 쪼개요. k는 양수고 이렇게 항상 쪼갤 수가 있죠. a가 1보다 크니까 왜냐면 k를 그냥 a-1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a의 n제곱을 생각해주면은 얘는 1 플러스 k의 n제곱인데 n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이거 그 이항 정리 이용해서 1 더하기 뭐 nc1의 k의 1제곱 nc2의 k의 2제곱 해서 뭐 ncn의 k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다 양수니까 요 뒤에 있는 거 다 양수니까 되게 러프하게 되게 좀 넉넉하게 1 플러스 nk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 플러스 nk보다 커요. 이렇게 1 플러스 nk만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얘가 발산한다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막 뭐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막 결국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m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뭐 시점 n이 존재해서 n이 뭐 걔보다 크면 a의 n제곱이 m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발산한다는 걸 보이려면은 부등식을 요쪽 부등호를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얘보다 작은 거를 가지고 오고 그 작은 게 m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아까 수렴할 때는 반대 방향을 얘기했었죠. 아까도 막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도 요거가 그래서 얘가 에필론보다 작은 거. 이때는 부등호를 이제 계속 작다 이쪽으로 썼는데 지금은 발산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부등호를 이제 이쪽 방향 부등호를 계속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게 요거니까. 그래서 AN이 얘보다 크다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항상 성립하는데 얘가 n보다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n이 뭐 k분의 n-1보다 크기만 하면은 돼요. 뭐 사실 뭐 1도 뭐 굳이 가져올 필요 없는데 뭐 n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n이 1인 경우도 생각을 하면은 k가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어떤 대문자 m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특정한 시점만 하나 찾아주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렇게 골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n이 k분의 n-1보다 크기만 하면은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1 더하기 nk가 n보다 큰 거고 얘면은 여기서 이제 부등호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하나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an 제곱이 항상 얘보다 크니까 n보다 크다. 아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m이라는 숫자를 아무리 큰 거를 잡아도 어떤 시점 이후가 되면 an이 n보다 커진다. 그래서 m은 an은 발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a가 1보다 크니까 요 k라는 애를 양수로 잘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k가 음수였으면은 여기 막 마이너스 되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되니까 이런 부등호를 막 과감하게 얻어내기는 힘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요 뒤쪽에 있는 게 다 양수인 거 이용해서 되게 넉넉하게 이런 부등호를 이용을 했으니까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면은 혹시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양수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부등식을 잘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a 절대값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거를 했으니까 더 어렵지 않게 뭐 a가 1일 때는 뭐 당연한 거고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은 작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a는 0인 거를 보이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절대값 a 분의 1은 1보다 크죠. 근데 우리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극한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무한대인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0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 그랬으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떤 뭐 m을 가지고 왔을 때 아무리 n 거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시점 n이 존재해서 걔보다 크면 얘가 n보다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를 뒤집어 보면 절대값 a가 n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절대값 a가 n분의 1에 얘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얘인데 보여야 될 게 얘니까 보여야 되는 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시점이 존재하는 거를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시점이냐면 얘가 뭐 절대값 a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얘인 걸 아니까 얘를 뭐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을 뭐 이렇게 골라주면 되니까
분의 1에 뭐 n분의 1 뭐 이런 걸로 골라주면 되니까 어차피 m도 아무 m이나 다 고를 수 있는 거였고 엡실론도 양수 아무거나 뭐 찾아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요 n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어떤 수열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거 뒤집은 거는 0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똑같은 n에 대해서 이렇게 골라주면은 이거를 뭐 등비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늘 썼던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A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거 보니까 절대값 아니 A의 n제곱이 돼야 된다. 아, 네 맞죠. 네. 이건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어차피 n이라는 게 자연수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뭐 사실 등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왜냐면 절대값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A, B 뭐 부호 상관없이 항상 두 개 쪼개니까 뭐 세 개, 네 개 쪼개는 것도 다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인 거를 보이는 게 맞는데 얘가 얘니까. 그래서 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A n 제곱에 대한 극한도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당연한 얘기들을 좀 정의를 이용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n분의 1이 0으로 간다, 뭐 n 플러스 1분의 사인 n이 0으로 간다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그걸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좀 계산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좀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 책에 있는 예제라든지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주에 과제도 하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뭐 제출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고요. 뭐 되게 타이트하게 제출하실 필요는 없게끔, 왜냐하면 이게 뭐 되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는 아니니까 과제 뭐 제출 기한도 좀 넉넉하게 해서 제가 뭐 과제 제출 마감일 지나면은 뭐 모범 답안 같은 것도 올리고 뭐 피드백도 해서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